인류 본사는 저자가 누구죠? 이희수 교수님입니다. 예, 이수 교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중동, 특히 이슬람의 우리나라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 책 인류 본사라는 책은 굉장히 잘 쓴 책이고 이 책을 내가 빨리 일단 책의 핵심을 빨리 끝내줄게요. 뭐 긴 이야기 할 거 없어요. 액센트를 아는 사람은 뭐 1000페이지, 500지 된 책을 읽어도 그냥 한 문장으로 딱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오스만 투르크가 대단한다 안 하다 그건 숫자로 이야기하면 끝나요. 거기서 22개의 나라가 독립해 왔어요. 자, 오스만 투르크 지금 인류 본사의 메인 이야기 한 70%는 오스만 투르크만 아시면 돼요. 사파비 왕조하고 뭐 페르시아 사는 그리스 살 때만 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넘버 원 오스만 투르크 어쨌다는 거야. 간단해요. 넘버원 알아들게. 632년간 예, 동양사하고 서양사가 결합되는 이 부위를 632년간 지배했던 뭐냐 하면 제국입니다. 자, 제국이란 말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대장이 누구냐면 술탄이에요. 술탄이든 황제든 제국은 뭐냐 하면요. 무력을 통해 갖고 다른 나라를 합병하고 영토를 넓혀가고 하나의 단일 시스템을 갖는 독재에 가까운 단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침략을 베이스로 한 나라의 시스템을 제국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건 황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도 제국이라 부를 수도 있어요. 언제? 아테네 제국 됐죠? 페리클레스 때는 세계 사는 사람들이 아테네 제국이란 말까지 써요. 그거는 페리클레스가 민주주의를 잘했지만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더니 델로스 동맹의 근거를 옮기고 주고 나라 막 해갖고 막 전쟁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제국은 뭐냐 하면 무력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복속하고 병합해서 세력을 넓혀가고 구체적으로 땅을 넓혀가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페리클레스 때는 그리스는 제국이었나? 이제 좀 나쁘게 말해서 제국이지 엄밀한 제국은 아니고 뭐 땅을 넓혔다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복속하려고 했지.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로마 제국. 인류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제국은 두 개예요. 당연히 로마 제국이요. 그게 비근할 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도적이에요. 공부를 해보면. 그 다음에 있는 게 오스만 투르크예요. 그 다음에 대영 제국이 있어요. 근데 대영 제국은 한 600년 정도 못 했잖아. 대영 제국은 1600년도 후반부터 그다음 1700년도 한 150년 정도 이렇게 1900년 초까지 했으니까네 한 200년쯤 했지 대영 제국.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러시아도 제국이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이반 4세 때부터 해갖고 그 포토르 대제 이반 3세, 이반 4세, 그때 짜를 쓰잖아요. 이반 3세 때 짜를 시작했고, 이반 4세 때 명실공히 짜를 했어요. 시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니콜라이 2세까지 해가 명확한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 제국. 너무나 짧게 끝났죠. 그걸 제국이라 그래요. 제국이란 말 어,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는 제국을 공부해야 돼요. 특히 우리같이 약한 민족들은 제국, 그럼 중화는 제국인가? 중화는 제국인가 물어볼게요. 중국은 제국인가? 그거는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내가 중국을 좋아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갖고 나 중국 뭐 중립적인 입장인데 중국은 제국이라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잘 들으세요. 만리장성 안에 있는 땅덩어리니까 원래부터 자급자족했어요. 배부르고 주구들은 딴 나라를 영토를 물론 넓혀가는 과정이 있어요. 청나라 같으면 제국에 가까워요. 그런데 중국은 물론 타이완까지 복속하려 하기 때문에 제국적이요. 근데 그거는 뭐 좀 면적을 보면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자기 중화란 개념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물, 물론 고조선 한사군 그다음에 저쪽 월남에 있던 또 사군 그다음 하스 사군 이런 거 했을 때 당나라하고 청나라 일부는 제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대부분 왕조들은 중국은 말성 안쪽에 너무나 그 물산이 많기 때문에 서양 열강이 제발 싹싹 빌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장사 좀 하자고 했기 때문에 쳐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제국이라고 해도 또 식민지 쟁탈전에 어마어마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중국은 뭐 한 30% 제국이라 할 수 있을까 뭐 요 정도인데 서양사를 하면 제국이 굉장히 명확해요. 가장 명확한 히틀러 제국.
나폴레옹 제국. 예, 제국이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땅을 넓히자는 거예요. 예, 히틀러 같이. 알렉산더는 제국이죠. 자, 이렇게. 제국이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몽골 제발, 제국은요? 그렇지. 몽골은 지독한 제국이요. 근데 왜 로마 제국을 이야기만 하느냐? 제국은 중요한 게 불꽃처럼 일어나고 제국은 가장 중요한 게 땅의 면적도 있지만은 얼마나 존속했는가 그겁니다. 해보세요. 징기스, 징기스칸 제국 얼마요?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원나라가 징기스칸 제국의 그 꽃인데 원나라 해봤자 한 130년, 징기스칸은 뭐 해봤자 짠짠짠 했는 게 10년밖에 안 돼요. 징기스칸 싸우러 간 게. 오케이? 다 해줘. 징기스칸 제국은 150년이에요. 그걸로 끝. 근데 징기스칸 제국의 세계사에 남긴 파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아바스 왕기를 박살내버렸죠. 1258년.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을 러시아 그때 제국 아닙니다. 공국을 칵 해갖고 200년 이상 지배했죠. 예. 그 다음에 저 지금 신장 위구르 저쪽에 있는 뭐 자카타의 한국, 오구타의 한국 이러면서 자카타의 오구타의 한국은 오래 안 됐는데 자카타의 한국에서 발생돼 나온 티무르 제국, 티무르 제국, 티무르 제국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좀 많긴 해요. 알렉산더 제국이 없었다면 헬레니즘은 출현하지 않았고 인류 문화는 거의 한 몇백 년 뒤졌을 겁니다. 그런 제국은 위대한 제국이에요. 인류의 보편성, 헬레니즘을 소위 말해서 그 헬라스의 세계, 그리스의 좁은 그 애기에 콧받들고 사던 그리스 민족들을 거대한 사막 세계, 중동 세계를 맛보이게 해줬고 페르시아는 거대 제국을 하고 결혼을 시켜갖고 낳은 게 바로 헬라니즘이거든요. 그리스 세계하고 페르시아 세계를 이종 접합해갖고 잡종 강세를 만들어갖고 세계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보다 어쩌면 알렉산더 대왕이 더 위대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없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세계가 되기 어려워요. 그랬잖아요. 플라톤의 한 50%만 아리스토텔레스 받아들였고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 좋아했던 거 아닙니다. 다 좋아했던 거 아닙니다. 스승으로 존경했고 뭐 해줬는 스폰서를 많이 해줬지만은 알렉산더가 결코 사상사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좀 애매한 이야기 좀 잘 봐셔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대학자죠. 그러나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똑 이렇게 그 속에 제자로서 지식을 그한테 갇혀 있는가? No. 알렉산더가 본 세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봤어요. 오케이?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알렉산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에요. 그 제국이 없었다면 최초로 세계 시민, 모든 게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 메스터폴리탄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알렉산드라 도서관을 만들고 음악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알렉산드의 시를 만들고 헬레니즘 꽃을 피웠다. 인류 역사상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가능해진 겁니다. 오케이? 히틀러 제국은 최악의 흉악한 제국이고 됐죠? 그래서 제국이라는 거, 힘이라는 거, 문화 권력이라는 거 이런 걸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거 아무리 좋은 것도 그림자가 있고 아무리 나쁜 것도 예, 빛이 있어요. 일부 있어요. 내가 최근에 이런 기절에 종교에서 가장 최고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순교자잖아요. 좋다기보다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순교자는 반드시 회의의 눈초리를 보라. 순교자는 반드시 의심해 보라. 예. 그렇게 추앙받는 성자로 추앙받는 순교자들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 속에 들어가면 바로 지식의 맹점이 생겨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현장에 가보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재구성해보고 예 해야 되는가? 치열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오스만 투르크는 그러면 자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아주 대표적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에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저한테 평가를 하려면 지중해의 링을 돌아가는 지중해의 종소리를 1차 대전까지 울려준 예, 시대착오적인 제국입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 시대착오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제2차 빈공선 1683년까지는 시대상을 맞아들어요. 1600년도까지는 맞아들어갔는데 1700년도 유럽이 산업화되면서 산업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예, 시대착오적인 제국이 됐어요. 그걸
비스마르크는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동방 문제에 대해서는 총알 한 알이 아깝다. 그럼 동방 문제인지 뭔지 알아야지 뭐. 비스마르크가 딱 한마디로 했어요. 동방 문제에 대해서는 총알 한 알 쓸 가치가 없다. 그 동방 문제가 바로 예, 이빨 빠진 호랑이, 아무것도 못한 그 속에서 20개 나라가 독립할 수밖에 없는 오스만 투르크를 말한 거예요. 투르크를 말한.